지난 7월 우리나라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인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1964년 유엔 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원조를 받던 가난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되려 어려운 나라를 원조하고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췄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가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세계정상회의 G20 회원국에 이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업이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다루었던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일까요? 그 이전에 불모지 같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산업의 근간,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철을 생산해서 싼 값으로 공급한 공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코라고 부르죠. 오늘의 이츠 스토리는 대한민국의 건설, 자동차, 조선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고 2021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우수한 철을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당장 농업이나 의료 같은 1, 2차 산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자력으로 제철소를 세운다? 간단히 자금으로만 비교해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비용이 약 4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제철소 건설 비용은 그 3배인 1,2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60년대 짜장면 한 그릇이 25원 정도라고 하니까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해보면 대략 2조 5천억 원 정도? 이 돈은 당시 우리나라 예산을 다 끌어와도 이건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을 책임지고 나서서 진행한 사람이 바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아마 박태준이라고 하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도 전두환과 신군부의 신임을 받아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까지 지냈었습니다. 박 회장은 육군사관학교 6기로 당시 육사 중대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교관과 생두생 사이로 처음 만나서 쭉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주도할 때 박태준 회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을 5.16 세력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박태준이 출간한 회고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자네를 거사 명단에서 뺀 이유가 따로 있네. 만약 혁명이 실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경우 나는 내 가족을 자네에게 부탁할 생각이었네. 만약에 5.16 군사정변이 실패로 돌아가면 박정희 군부 세력은 역모를 피하다 실패한 집단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가장 믿을 만한 신복에게 가족들의 생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명 군사혁명의 명분과 정당성을 높이고자 주장한 것들 중 하나가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다한다라는 건데요. 아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 도로도 깔고 건물도 세우고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철강입니다. 철강은 2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은 못하고 해외에서 수입을 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산업으로 종합제철소 건립을 목표로 합니다. 종합제철소 건립의 총책임자로 국영기업 대한중성을 맡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박태준 회장을 내정하게 됩니다. 박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찾아 제철소 건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산성이 없다. 그러나 박태준 회장은 군인 출신답게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마인드로 절묘의 한숨을 생각해 냅니다.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일제강점에 대한 배상금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포항에 부지를 만들고 제철소 건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박태준 회장은 절치부심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철소는 조상의 피값으로 짓는 것이다. 실패하면 현장 사무소에서 나가 바로 우형우에서
다 같이 영임한 바다에 빠져 죽자. 일제 친탈의 배상 명목으로 기술과 자본을 지원받는 만큼 제철소 건립이라는 국가적 사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훗날 박태준 회장의 이런 생각은 제철 보국이라는 현재 포스코의 전통과 정신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제철 보국, 철을 만들어 나라에 보답한다. 대일 청구권 자금과 일본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제철 보국 정신을 앞세워 박태준 회장은 제철소 건립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대형 볼트 하나가 느슨하게 조여진 것을 발견하고 전체 24만 개의 볼트를 일일이 확인하고 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70%나 진척된 공사가 기초작업이 잘못돼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철 기술을 전수해 주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죠. 당시 일본의 제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걸 우리나라에 100% 전수해 준다? 일본이? Nope. 아니나 다를까 일본 기술자들은 어떻게든 적은 내용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태준 회장과 제철소 기술자들은 제철 보국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술자들의 모든 것을 전수받기 위해 노력했죠.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포항제철소 설립이 단군 이래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여기에 날파리들이 많이 끼는 거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으니 설비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한몫 거하게 챙길 것이라 판단한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이 박태준 회장을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철 보국 정신. 박태준 회장은 매번 단칼에 거절했어요. 다사다난한 제철소 건립 공사에 박 회장도 믿는 구석이 하나쯤은 있었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에게 포항제철소 출범과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직할 서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종이마표라고 불렸어요. 박 회장도 훗날 밝히기를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외압을 뿌리칠 수 있었다고 했죠. 1970년 4월에 시작한 포항제철소 건립은 약 3년 만인 1973년 6월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본래 완공 예정일보다 1개월 정도 앞당긴 결과였고요. 더 놀랄만한 것은 해외에서는 1년 이상 걸리는 정상조업을 4개월 만에 해내고 이듬해에는 1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국제적인 규모로 발전하기 위해 13년 동안 포항제철소 4기까지 늘리고 광양제철소까지 건립하면서 1989년 누적 조광 생산량 1억 톤. 포항제철소가 대성공을 이루고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튼튼한 철을 공급하고 있는 와중에 커다란 정치적 울타리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군부 세력 또한 박태준 회장의 능력을 높이 샀어요. 박태준 회장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행보는 국가 발전에 꼭 필요했거든요. 박태준 회장도 박정희란 든든한 조력자가 없어졌으니 온갖 부정과 부패를 염려하면서 본인이 직접 포항제철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죠. 정치인 박태준이 포항제철의 든든한 울타리로 활동하게 되면서 포항제철도 더불어 쭉 성장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를 설립할 수 있었고요. 1990년대 포항, 광양제철소가 연간 생산하는 철만 무려 2,100만 톤. 제철소 부지 또한 약 630만 평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이는 곧 여의도 면적의 7배, 서울 용산구의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산업화의 뿌리 역할을 톡톡히 해낸 포항제철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큰 시련을 겪습니다. 직전 대선 과정에서 당시 김영삼 후보와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했던 박태준 회장이 정부 출범 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항제철 회장직에 오르며 회사를 경영해 나갑니다. 이때부터 포스코에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권이 바뀌면 포스코 회장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포항제철이 외환위기 이후 정부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고 회사명과 CI 또한 포스코로 변경하면서 민영기업으로 탈바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김대중 정부 때 포스코 회장을 지낸 유상부 회장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이우택 회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정준양, 박근혜 정부에는 권오준, 문재인 정부에는 최정우 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포스코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6위로 성장했고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은 폭스바겐, BMW,
토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 철을 공급하고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외 산업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철 보국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큰 이바지를 해온 포스코는 위드 포스코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새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